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좀 한숨이 푹 나오죠. 네, 트럼프의 규제, 자동차 규제, 다음 중국 내부의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전력 관련된 그런 내부 규제들이 시장을 악재로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그런 하루였다. 악재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또 한국은 공무원도 재고 피해주들이 지속 발생을 하고 여기에 뭔가 그 시장의 구심점이 없으면서 방산, 조선 이러한 시장 리더 종목들이 다시 늪속으로 들어가며 조정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하루. 반도체와 2차전지가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이것도 하루 오르고 하루 다시 뒤통수를 맞고 뒷심이 약한 모습. 자관 제가 말씀드렸던 4월 초중순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먹기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매우 복잡하고도 머리가 아픈 목요일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증시는 나스닥 마이너스 0.49, 나스닥 마이너스 2.24, 다우 마이너스 0.49, S&P 500 마이너스 1.24 모두 크게 밀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 아주 그냥 좀 심각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네요. 오늘 약세 원인을 한번 뜯어봅시다. 먼저 엔비디아 중국 규제 강화에 장주 6% 급락. 중국이 새로운 환경 규제책이 엔비디아의 중국 내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어떤 환경 규제책인가? 이날 약세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금지된 가운데 중국 당국도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따른 것이다. 그에 따른 하락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중국 최고 중국 경제계획기관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 NDRC가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을 쓰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고 보도를 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 그러면 이런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엔비디아 H20 칩이 이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 이 가능성으로 엔비디아, AMD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모두 그냥 하락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칩은 최근 그래픽장 GPU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였는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엔비디아를 겨냥해서 엿먹으라고 한번 한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한 것은 물론 동종업계 브로드bank AMD 주가도 덩달아 폭락을 이끄는 그러한 트리거와 단초가 됐다. 미국에서 관련된 종목들, 다음에 수출을 모든 망들을 막아버리는 거 하나, 중국 내부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전력 효율이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중적인 것, 엔비디아 고사 정책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 모두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둘째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무더기 블랙리스트를 추가하면서 우회로 옆으로 빠져서 수입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차단했다는 거죠. 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무더기 블랙리스트를 추가했다. 우회로를 차단했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 기업 50여 개의 블랙리스트를 50여 개의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우회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엔비디아, AMD 등의 첨단 반도체 확보를 하도록 그동안 우회적으로 수입이 됐는데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핀셋으로 막아버렸다는 거죠. 대중 수출 추가 규제 대신 미 반도체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중국에 우회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탔던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말았다.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 BIS는 80개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는데 이 가운데 50여 개가 중국 기관으로 알려졌다. 23년 이미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인스퍼그룹의 자회사 6곳을 비롯해서 넷플릭스 인포메이션 인더스트리, 수마 테크놀로지, 수마 USI 일렉트로닉스 등이 포함이 됐다. 아주 우회로를 그동안 쭉 지켜보고 있다가 핀셋으로 쏙쏙쏙 막아버렸다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기업들 중 두 곳은 기존 제재 대상인 화웨이 및 화웨이 계열사의 하이실리콘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상무부는 지적을 했다.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 전쟁이 시작되는 오늘 주요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트럼프 이르면 오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문제는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현대차가 여기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근데 자기 입으로 현대차는 빼달라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오늘 현대차 관련 기업들이 오를지 내릴지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같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미국 애틀랜타 지방은행이 발표한 GDP 나우가 1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마이너스 1.8%로 전망을 했다. 상당히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충격적이네요. 트럼프 정부가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중국 당국 엔비디아 규제를 강화했다. 매출 타격 우려. 지금 중국이 3개의 인재를 들고 있다고 했죠. 미국. 첫 번째는 누굽니까? 테슬라를 들고 있죠. 두 번째는 애플을 들고 있죠. 네.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저거 아닙니까? 우리 그 이마트와 같은 것?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이제는 엔비디아까지 4개의 인재를 들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50개 이상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추가했다. 대중 제재 우회로를 차단했다. 맞아, 월마트죠, 월마트. 중국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반토막으로 보고 있다. 영국 올해 성장률 반토막. 국방비가 늘고 복지비를 삭감하면서 대응할 것 같다.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중국 흑연 정국에 대해서 4개월간 반턴민간세 95%를 잠정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도 이렇게 수출에 대해서 블락 이런 것을 하네요. 네. 자관 오늘 뉴스에서 긍정적인 뉴스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4월 초중순까지는 보수적 스탠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 주요 경제 지표 및 주가 움직임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미국이 상승했는 104.240, 103을 뚫고 104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달러 강세. 원화도 약세, 반면 원화는 약세는 1469.41 약세. 엔화도 약세입니다. 150.57. 계속 이제 엔화가 150원대 위로 올라와 있네요. 오늘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017, 3.3bp 상승. 10년짜리 4.346, 네, 3.8bp 상승.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다시 상승으로 트렌드를 방향을 틀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주식시장의 좀 불확실성, 부정적이죠. 네, WTI도 69.74달러, 1.07% 계속 상승에 올라오네요. 계속 중동이 불안한 모습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 가격은 마이너스 0.08, 큰 변화가 없었죠. 네, 테슬라 마이너스 6.76, 팔란티아 마이너스 5.25, 브로드컴 마이너스 4.87, 엔비디아 마이너스 5.87, 애플 마이너스 1.17, ARM 마이너스 7.88, 네, 아주 중국 관련주들이 박살이 나네요. AMD 마이너스 4.29,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2.65, 일라이닐리 마이너스 2.83, 마이크론 마이너스 2.28, TSMC 마이너스 4.66, 비트코인 마이너스 1.74, 86,584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지난주부터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네,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는 누구냐? 어제부터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영하면서 이제 개복으로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왜 구리 가격이 상승하냐?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네, 구리 선물 가격이 1온수당 5.24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온수로 계산했을 때, 네, 킬로그램으로 계산할 때는 뭐 10,000달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구리 선물이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 구리는 여러분 우리가 닥터 쿠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산업재에 구리가 안 들어가는 산업재가 없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반도체, 컴퓨터, 핸드폰 모든 것에 구리가 다 들어가서 구리 수요가 는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뒤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수입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량이 혹시 증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구리 가격 상승의 원인을 한번 보면 전일 비철은 구리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대 생산국인 칠레에서 구리 가격 성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 그 중에서도 코맥스 HG 쿠퍼 가격은 사상 최고치
파운드당 5.235달러, 톤당 101,541달러를 기록을 했다. LME 전기동 또한 이에 연동하며 10,000달러를 다시 상승하며 1,130달러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 구리 가격이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여기저기서 유럽과 미국 다 상승을 했다는 거죠. 실제 알톤 오르테, 알톤 오르테라는 광산이 나오죠. 재련소 용광로에, 재련소 이름에서 용광로에 문제가 생기자 세계적인 자원 관련된 산업을 하는 글렌코사가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구리 선물 선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알렸다. 구리 선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미국이 구리 관세 예고와 그로 인한 선점으로 글로벌 시장 비축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미국 구리의 주된 공급처인 칠레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공급 우려가 시장에 나타나며 일시적으로 팍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시장 그 구리 가격 상승에는 미국의 수요,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요를 좀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 수요가 는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나 IT나 이쪽에 관련된 제조업이 좋다는 거죠. 이처럼 구리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비철 시장은 작은 트리거에도 쉽게 오버슈팅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구리가 제일 1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동 시장에서 구리 먹는 하마로 성장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는 거죠.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기차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상용이 아니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구리 관세 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대규모 구리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구리 시장이 긴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수요를 다 빨아가니까 미국 구리 수입량이 보통 월 7만 톤이었던 것과 다르게 현재 50만 톤의 구리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거죠. 와우, 대체 몇 배입니까? 네, 7배죠. 그에 따라 중국 구리 수입 수요를 나타내는 양산항 프리미엄은 이달 말 거의 2배가 증가를 했다. 프리미엄이 2월 27일 35달러에서 3월 20일 65달러까지. 동남아시아 수입 프리미엄은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한 상황이다. 모두 구리의 특히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LME 구리 재고 또한 아시아 창고를 중심으로 지난 4주간 18% 감소했고 재고가 감소하고 심지어 전체 재고 중 출고가 예정된 재고 이걸 캔슬드 워런트 물량이라는데 이 비율이 50.2%에 육박하기 때문에 향후 11만 톤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될 정도로 구리 시장에 수급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적으로 계속 구리가 빨려 들어가는 관세를 때리기 전에 구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 경제가 좋은 거죠.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기차 쪽에서 구리 먹는 하마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는 구리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직접 구리 선물을 사는 방법하고 구리 선물 ETF가 있으니까 ETF를 직접 사는 방법이 1번. 두 번째 관련 기업을 섞어서 사야 되죠. 이구산업. 시총이 1983억이고 주가는 5,930원인데 바닥 거의 3,500원에서부터 한 배가 100%가 올랐죠. 네, 100%가 오른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동인과 황동, 인청동 이것을 주로 98.37% 직접 제품을 생산하죠. 그다음 구리 원재료를 생산해주고 이걸 가지고 임가공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2.48. 그래서 구리 원재료를 광석에서 재련을 해가지고 산업에 쓸 수 있도록 기초자산으로 제공해주는 산업이 거의 93%나 이르는 그러한 기업이다. 구리에 순수하게 가격이 많이 노출되어 있죠. 구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판매 가격도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24년 사업보고서 작성일 현재 총 매출액이 4,723억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 부품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 중이다. 와우, 전기차 쪽으로 구리가 많이 사용되네요. 네, 동박, 합금. 전기차 배터리 버스와 전기차 소형 배터리 셀을 연결하는 케이블, 리드탭, 2차 전지, 음극, 양극판을 외부와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부품 등에 쓰이는 등 동제품군이 현재 가장 수요 증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제조에 구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동사 24년 사업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사는 제가 봐서는 전고점 7,000원, 7,000원과 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단기적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 이 속성이 있는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쏙 쉬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빠지는 모습. 이러기 때문에 한번 단타 잘하신 분들은 그런 대로 좀 조정받아서 한번 들어갔다가 7,000원까지 한 20, 30%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단타 실력이 있는 분들만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 마감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하루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대대적 반도체 수출 단속 강화와 중국 내부에서 이에 역작용으로 엔비디아를 때리는 반도체 수입 제품의 전력 기준 강화 발언 등이 합쳐져서 최악의 하루를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락은 뻔할 것이다. 여기에 테슬라 주가는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으로 인해서 악재가 겹쳐지면서 그동안 10몇 프로씩 쭉쭉 하루 오른 날도 있었는데 이것들 반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가 하락을 이끈 원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현대차인데 현대차 구름은 대규모 미국 투자로 인해서 관세 부과에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벗어나지 못하고 같이 하락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돼서 현대차 그룹도 너무 추격 매수를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3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재고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가 지나면 시장은 반대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이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한 2주는 4월 초중순, 4월 중순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그거 외에는 방법은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리죠. 사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전체적으로 어제도 강조했지만 4월 중순까지 수그리고 웅크리고 지키는 스탠스로 접근을 전략적으로 강력히 추천한다. 따라서 눈에 들어와서 사고 싶은 종목은 지금은 없다. 네, 힘든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힘든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3주만 2, 3주만 지나가면 또 반등해서 올라오죠. 지금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막 폭탄처럼 터트리는 저 관세 폭탄을 일단 피해야 되죠. 공매도 재개도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어떤 종목이 두들겨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네요.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이 즐거울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내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좀 집중해서 자기의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갈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을 봐라. 지금부터는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의 실적, 올해 실적을 쭉쭉 그래프를 그리면서 매출액 증가는 몇 프로이고 실적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고 ROE는 어떻게 되고 폰은 어떻게 되고 PBR은 어떻게 되고 동종업 기업들은 어떻게 되고 미국의 기업 관련된 피어 그룹들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쭉쭉 보면서 모든 기사 검색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관련된 유튜브 보고 중요한 자기가 잘 몰랐던 포인트가 나오면 찾아서 IR에게 전화해보고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